네, 예로부터 이어온 부천 무형 문화 자산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번듯한 전수관이 하나 없을 정도인데요. 부천은 한때 세계 무형문화 유산 엑스포가 열릴 만큼 기능 보유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곳이자 매년 대규모 국제축제를 수차례 개최하는 법정 문화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구와 꽹과리 가락이 신명나게 울려 퍼집니다. 부천시 향토문화재 제5호 부천 석천 농기 고두마리.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 놀이입니다. 지난 2016년 향토문화재로 지정됐지만 가건물 형태의 비좁은 전수관이 전부입니다. 이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제 전수 활동을 하는데 많은 이제 사실 도움이 좀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되어지는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회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전승 보존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가건물이라도 있는 건 다행입니다. 부천시 소속의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시흥 지역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있습니다. 한국 전통국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자리거지 보유자 70대 정영도 씨. 망자를 저승으로 떠나보낸다는 의미의 장례의식으로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열악한 시설의 고향인 부천을 떠나 시흥으로 온 지 이제 5개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집중호우 때면 물날 일을 피할 수 없고 많이 새가지고 통을 아예 받쳐놓고 있었는데 여기가 물이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신발을 여기서 벗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마련한 임시거처도 당장 다음 달 중순까지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정 씨가 입주한 전수관이 불법 증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은 건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시흥시에서 이 개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15일까지 여기를 원상복귀하려는 거죠. 정 씨의 뒤를 이어 자리거지 명맥을 이으려는 전수자는 39명. 부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입장에서 야속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집 제빵 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하나 이렇게 그냥 몇 년째 문화재 지정을 받고도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다 얘기를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소속이 부천시로 돼 있으니까 부천시에서 지원금도 해줘야 되고 전수관도 부천시에서. 국가무형문화재 2명을 포함해 현재 부천 소속의 무형문화재는 모두 4명. 한때 폐교된 덕산초등학교 대장분교를 전수교육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협상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 19군데 지자체 전수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 공간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시에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부천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 다수 지자체들이 무형문화재 명맥 계승을 위한 투자에 나선 것과 대비됩니다. 오랜 시간 꿋꿋하게 지켜온 부천 전통문화의 명맥이 허무하게 끊기지 않도록 기능 보유자와 전수자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